2024년 12월은 이 차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벤츠는 E클래스의 엔트리 모델인 이 차 E200 아방가르드를 엄청나게 판매 촉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BMW 5 시리즈가 누적 18,947대로 수입차 전체 베스트셀링카 2위를 기록했는데요. 바로 이 차 벤츠 E클래스가 22,021대로 1위를 버티고 있습니다. 연말에 펼쳐지는 1위 경쟁, 물론 각 회사들은 판매량에 연연하거나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고 있긴 하지만 아주 팽팽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승해봤습니다. 벤츠 E200 아방가르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내드렸던 5 시리즈에 달린 댓글들 모두 잘 봤습니다. 많이 팔리는 520i에 대한 시승기였는데요. 이렇게 제일 많이 팔리는 차를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벤츠도 E200 아방가르드를 시승해봅니다. 자, 구독자 10만이 되는 날까지 여러분의 응원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구독 누르고 함께 시승하러 가시죠. 오늘의 시승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먼저 벤츠만의 장점을 살펴볼게요. 이 회사는 전 세계 자동차 회사 가운데 몇 안 되는 자신만의 고집이 있는 브랜드예요. 변속기의 방식이나 오토홀드 방식, 그리고 커다란 디스플레이처럼 벤츠의 방식으로 미래의 차를 개척해 나가는 모습, 이게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살펴보는 게 첫 번째고요. 또 경제성도 살펴봐야겠죠. 우리나라의 경쟁 모델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경쟁 우위 요소 혹은 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2리터 204마력의 4기통 가솔린 엔진, 이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데 그건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잠깐 디자인 볼게요. 이 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갔고요. 뒤에는 삼각별 모양의 브레이크 등이 들어갔습니다. 길이는 거의 5m, 폭은 1.9m, 높이는 1.5m, 휠베이스가 거의 3m에 이르는 큰 세단입니다. BMW 5 시리즈하고는 거의 비슷한 크기라서 이제 이 급의 차들이 다들 함께 커져서 주차선에 세우면은 옆으로는 꽉 차고 앞으로는 조금씩 삐져나옵니다. 실내는 둥글게 두른 앰비언트 라이트가 강렬한데요. 야간에 보면 라이트도 멋있고요. 반사도 멋져요. 이 차는 조수석에 디스플레이는 없어요. 원래 나왔을 때는 조수석 디스플레이 있는 옵션이 굉장히 주목받았었죠. 좌석 공간은 이 정도입니다. 키 182cm의 성인 남성이 운전석에 앉으면 이 정도 되고요. 그대로 시트를 유지한 채로 뒷좌석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머리 공간, 무릎 공간 다 여유가 있어요. 이 정도면 넉넉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벤츠는 클래식한 느낌이죠. 보수적이라고 할까요? 과거의 방식을 꾸준히 유지하는데 자신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동 버튼을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넣은 거, 그리고 벤츠만의 칼럼식 변속 레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 그리고 브레이크를 꼭 밟았을 때 오토홀드가 작동하는 이런 방식들, 이런 건 다른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에요. 그게 벤츠가 만든 벤츠의 방식인데 그걸 잘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시트 조절 버튼, 도어에 시트 모양으로 붙어있죠. 벤츠에서는 아주 오래된 방식인데 계속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이 커다란 스크린 14.4인치인데 모양이나 크기가 압도적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그래픽도 예쁩니다. 내비도 큼직하게 나오고요. 이게 벤츠의 디자인이라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를 작동하면은 네모 반듯하게 바뀌죠. 전체 화면으로 펼쳐지진 않습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서 원래 내비를 쓸까 카플레이 내비를 쓸까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생기네요. 또 시승에서는 보여드리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로 디지털 키 기능이 됩니다. 이게 저희가 회사차로 타고 있는 BMW i5에서도 디지털 키로 아이폰만 갖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은데 엄청나게 편하거든요. 최근 추세인데 벤츠도 잘 맞춰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옵션은 뭔가 빠지지 않았을까? 이거는 엔트리 모델이니까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자면 일단 통풍 열선 시트는 앞좌석엔 들어갔고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갑니다.
MBUX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운전 보조 시스템도 빠지지 않았는데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플러스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되고요. 교차로 어시스트, 보행자 인식, 사각지대 어시스트, 차선 유지 이런 기능들 다 되고요. 후방에서 충돌이 예상되면은 충격량을 줄여주는 프리세이프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몇 세대 전에 S클래스에나 들어가던 기능들이죠. 이게 엔트리급인 E200 아방가르드에 들어간 기능들입니다. 그러니까 엔트리라 몽땅 빼고 뭔가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별로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근데 빠진 게 눈에 띄기도 합니다. 눈에 딱 보이는 것,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자, 이제 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시동을 걸면 아주 부드럽게 스르륵 걸립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그런 건데요. 시동 모터가 더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출발 때에 가장 많은 연료를 쓰는데 그때 모터가 힘을 못해서 효율을 좋게 만든 거죠. 그리 센 모터는 아닌데도 작고 저렴하고 효율도 좋아서 벤츠를 포함한 상당수의 많은 차들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차는 약간의 터보렉이 있어요. 밟으면 조금 있다가 우웅 하고 출발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멈췄다 출발하는 게 처음 타면 좀 어색한데 일단 타기 시작하면 박자랄까 이런 것들이 다 적응이 됩니다. 벤츠가 E클래스의 9단 변속기를 사용한 게 벌써 10년 정도 됐는데 뭐 딱히 나무랄 데는 없어 보입니다. BMW와 비교하자면 이 벤츠는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한 주행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BMW가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결합하고 단단하게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벤츠는 편하고 부드럽습니다. 요철을 넘어보면 이런 특성을 좀 더 느낄 수 있는데요. 실내에선 부드럽고 편하게 넘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엔진 소리도 4기통이라 사실 좀 시끄럽거나 카랑카랑한 소리가 날 것 같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확실하게 엔진이 돌고 있다는 건 느껴지지만 귀에 거슬리진 않습니다. 벤츠는 동급에서 가장 조용한 차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수 맞는 것 같아요. 엔진 소리를 제외하면 차는 아주 단단하고 짜임새 있고 조용합니다. 주행을 하면서 살펴보면 몇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일단 A필러가 조금 두꺼워요. 그리고 룸미러가 운전자의 눈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건 다른 벤츠들에서도 느껴지는 벤츠의 특징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운전대가 운전자의 자세와 평행하지 않다, 좀 비틀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흘 동안 시승하면서는 그렇게 크게 느끼진 못했습니다. 오래 타신 분들의 말씀이 맞기도 하겠지만 운전 자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사실 롱텀 시승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운전대는 원형이에요. BMW는 M이 들어가면 D컷으로 바뀌면서 멋을 내는데 일반적인 주행이라면 특히 주차 같은 거를 하면서 운전대를 막 돌려야 된다면 원형의 운전대가 더 편할 경우도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 더 올리면 부드러운 차가 안정감 있게 달려갑니다. 간선도로나 고속도로에서 과속하지 않고 적당히 달리는 정도가 이 차의 가장 승차감이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엔진의 소음도 줄어들고요. 주위의 소음이 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드럽게 도로를 달리는 느낌. 아, 이런 맛에 벤츠를 타는 걸까 하는 그런 느낌이 E클래스의 엔트리 모델 이 차에서도 전해집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도 잘 작동하고요. 이제 이런 기능 없으면은 사실 고속도로 장거리는 다니기 힘들 정도로 적응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구현하려고 붙인 센서하고 레이더 덕분에 도로 위에 자동차와 사람도 구분해서 인식하고요. 위급한 상황 시 스스로 멈추기도 하고 심지어 충돌을 피해서 운전대를 꺾어줄 수도 있는 기능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를 타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아래 소화기가 있는데요. 전에 벤츠의 출시 행사에서 물어보니까 이게 본사 정책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법에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기는 했는데 꼭 이렇게 운전석 아래 이 자리에 넣었어야 될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넣지 않아도 차에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차를 구입하셨다면 발에 걸리지 않게 편리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벤츠의 E200 아방가르드를 시승했습니다. 반짝반짝하고 여러 면에서 눈길을 끄는 차, 그리고 지금 딜러에 문의하면 엄청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E200 아방가르드였습니다. 저는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연말 되세요. 감사합니다.